네, 어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통계 개선 방안 등 여러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시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1호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는 또 어땠고 앞으로 이제 운영 방향 같은 것도 궁금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은 새 정부 출범 초기라서 일자리 인프라와 기반을 까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시행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어지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전 부처에 일자리 전담부서도 생겼고 그리고 청와대에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수석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0억 이상의 재정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는 고용 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나 기업에 집중되도록 했고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할 때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인프라와 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민간 기업과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지금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은 아직 이렇게 심적으로 체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자리 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요. 근데 일자리 정책은 우리가 공장에서 라면 만들고 빵 만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고생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책 시차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만든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이 통과돼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시행이 돼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지금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드는 중에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혼잡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일자리 고속도로가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일자리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게 되면 이제 나아졌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뿌리를 만들어가는 기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4차 일자리위원회의가 부위원장님 주재로 개최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제 크게 세 가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우리 일자리가 한 20만 개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고급 인재를 육성해야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대책입니다. 실은 건설업에 지금 취업하고 있는 인구가 한 18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의 한 7%가 건설업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이 3D 업종이라 해서 이제 건설업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을 높여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자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 통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들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적기에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 개선하는 방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열렸던 이 일자리 회의에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병규 위원장이 어제 우리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 중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련이 있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이 매우 커집니다.
이게 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창 실업이 발생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 정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이제 실업이 된 분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보내려면 예. 직업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실업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망도 구축해야 되고 예.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 위원장을 초청을 한 거고요. 예. 앞으로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것입니다. 예. 또 자주 만나시게 되겠네요. 예. 일자리위원 회의 얘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건설 분야에 대한 방안도 이제 논의를 하셨을 텐데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건설 산업 분야를 질 좋은 산업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통과가 됐는데요. 크게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건설 근로자들의 체불이 매우 임금을 못 받는 거. 예. 이게 이제 생계난에 시달리게 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막기 위해서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근로자들에게 바로 송금해주는 직접 줄 수 있게.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을 강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중간에서 그 돈을 유용해 가지고 예. 근로자들에게 돈이 안 가는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설사가 폐업을 한다든지 예. 도산당할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 수가 예, 없지 그때도 못 않습니까? 받죠. 예, 그런 경우에는 임금 지급 보증 제도다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예. 건설 공제조합 같은 데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주 회사가 건설사에게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이 보증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근로자는 오랫동안 근무해가지고 숙련도가 매우 높아지더라도 지위가 향상되거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꿈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한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능도 올라가고 오래 근무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도록 기능인 등급 제도를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공무원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이제 늘리는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늘리겠다. 근데 네. 그중에 이제 공무원이 17만 4천 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한 3만 명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12,000명이 국가직이고 네. 한 18,000명 가까이가 지방직이죠.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깎인 것은 12,000명을 9,475명으로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500개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3만 개에서 한 2만 7천 개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예. 많은 분들이 공무원들 세금 걷어서 많이 늘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OECD 국가들은 평균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한 83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늘리더라도 선진국의 한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예. 그리고 공공 부분을 이렇게 늘리더라도 전체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지금 8%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늘어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니까 공무원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이제 부위원장께서 일자리 인프라를 강조를 하셨고 또 인프라를 지금까지 이제 구축을 해 왔는데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많이 이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자리는 민간 기업과 지역에 있습니다. 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고 그리고 5년 로드맵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4차 위원회에서 건설 산업이랄지 네. 과학기술 분야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에는 이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예. 첫 번째 일자리 대토론회를 강원도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충청북도에서 가졌고 예. 이제 이달에는 11월 21일 날 전라남도 나주혁신도시에서 일자리 대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의 일자리 애로사항이랄지 건의사항을 듣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배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네. 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복지 혜택이나 급여 올려달라고 요구도 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 전략적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19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 42만 명이 추가로 이제 이렇게 고용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일자리 정책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골든 타임이다. 예. 지금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줘야 되고 또 정부가 적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믿고 신뢰해 주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예.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체감을 하실 수 없다는 국민도 그가 많았는데 예. 이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위원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